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으로 인해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계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매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으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숨지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안 돼서 밤에 잠자다가 불이 날까 혹은 호흡기가 빠질까 혹은 갑자기 고열이 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활동보조 24시간은 절대 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권이며 또한 장애계는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제한 그리고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24시간 활동 보조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될 거고. 한편 장애계는 이날 광화문에서 지난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숨진 고 오지석 씨에 대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 따르면 1986년부터 30년간 운영되어 온 A기업은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에 산하 비둘기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운영됐으며 천주교 수녀들의 옷과 행주 등을 만들어 가톨릭 회관 등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부터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이 체불됐고 근로자 5명은 지난달 21일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지금 임금의 5분의 1 수준을 제시하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지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현재 사측은 근로자들의 민원에 말도 안 되는 임금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외부가 아닌 법인 안에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 언론사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다뤘을까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주요 신문사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 총 14개 신문사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언론 보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주간 기사의 30%가량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해 장애계 화제를 다뤘지만 날짜별로는 4월 20일과 21일에 몰려 있었고 주요 화제 중 자립생활 및 안전 등의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재학생 최진기 씨의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 후 교내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산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에 따르면 지난 4월 최 씨가 경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경남대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최 씨는 재학 중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1심의 위자료 300만 원에서 항소심은 500만 원으로 배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판결 이후 경남대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상담 전화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스는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강조하는데요. 메르스 예방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김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시설 격리 대상자 대부분은 5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당뇨, 심장병, 신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장년층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자인 사람들은 메르스 고위험군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들이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이 걸린다면 감기처럼 지나갈 확률이 크다고 말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 24시간 후 사멸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침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평소 면역력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잠, 운동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있어 중동 여행을 할 때는 낙타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으로 1999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려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르신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부터 온몸에 쌓인 피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노원구의 목욕 봉사단인데요. 최현미 기자입니다. 목욕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어르신 5분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봉사자들을 1대1로 결연해 목욕을 도와드리는데요. 하시고 완전히 세대시대에서 눈 떠봐 얼마나 이뻐지셨지? 어때요? 시원하셔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몸의 피로도 풀고 곱게 머리 손질도 하니 어르신들이 10년은 젊어지신 듯합니다. 다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안부도 물어봐주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이미 가족보다 더 친근하고 편한 이웃이 됩니다. 저랑 짝꿍이신 어르신께서 가족이 7남매인데 어떤 형편 때문에 가족의 돌봄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막 우시면서 하는데 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져 갖고 혼났어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상계 3사동의 사랑의 목욕봉사. 봉사자들과 어르신 모두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담배에 연기 없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취지의 클린 경기. 함께하는 건강 경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열린 건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원역 한복판, 광장에서 OX 퀴즈 이벤트가 열려 왁자지껄합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몸속 일산화탄소 양을 측정해보며 전문가와 금연 상담을 받습니다. 여성과 젊은 층에게는 태아에게 미치는 흡연의 위험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경기도가 금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캠페인을 연 겁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융 서비스 지원 안내 및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담배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마음을 다지자며 클린 경기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저희 아빠도 담배를 피시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도 금연하면은 이제 우울증 두번 나아지고 이렇게 좋은 점 많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 흡연율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 경기도는 캠페인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정책을 보다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흡연율을 더 낮출 생각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들에게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하는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대상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종사자 등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1년 중 오존을 가장 주의해야 할 때는 5월과 6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초여름부터 무더워지는 영향으로 5월과 6월의 평균 오존 농도가 0.025에서 0.041 ppm으로 1년 중 가장 높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0.03 ppm 이상으로 가장 짙어진다며 이 시간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진구가 외둥이 의형제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외둥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 적응이나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고민을 해소해주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같은 지역, 학교, 아파트 단위로 의형제를 맺어주고 정기적인 만남과 상호 역할 체험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립 장애인 복지관은 다음 달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특수 마우스 등 장애인 IT 보조기기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총 8종 40여 개의 기기를 확보한 상태이며 임대 기간은 6개월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 문의는 전북장애인복지관 통합자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장애인이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직권조사를 한 결과 고속버스 1,900대와 시외버스 7,600대 중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저상화에 대해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로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운행 중인 고속 시외버스를 부분 개조해 휠체어 승강 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 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 수립 시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속 시외버스를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의 공고를 정부는 즉시 수용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 난 최효성이야. 잘 봐봐, 이렇게 다른 거 같다. 나는 필리핀에서 오신 어머니야.
한국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어쩐지 왠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응. 나도. 나랑 친하잖아. 너랑 같냐? 너 누랑 똑같이 생겼는데. 맞아. 다르다는 건 나쁜 걸까? 제2회 문화 다양성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부산 복례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다양성을 차별로 보고 있진 않나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사람이기에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